우리 사회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문제 고부간의 갈등. 이런 고부간의 갈등이 국가의 엄격한 통제하에 생활하는 북한 사회도 존재하고 있을까? 1987년의 귀순한 이영광 씨의 얘기에서 우리는 이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이 이야기는 현재 북한의 자강도 우시군이라는 지역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며 지금은 전체 북한 주민들 속에서 널리 알려진 유명한 사건들 중에 그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건에 대한 내막을 이렇게 듣게 된 때는 1987년, 그러니까 제가 군복무를 하던 때인데요. 이 얘기 뭐야? 응? 결혼한 지 몇 달인데 아직 이 모양 이 꼬라지네. 예민아이 성의가 부족하다고밖에 내는 생각하지 못하겠어. 이게 뭐야 이게? 그게 아닙니다. 어머니, 이게 아니에요. 아이고 세상에. 에이 속상해 죽겠구만. 비키라. 자강도 우시군의 임업사업소에서 자재지도 일을 보고 있는 청년 김정남. 결혼해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그는 며느리를 미워하고 구박하는 어머니 때문에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는 상황이었다. 이 사람이 제대에 와가지고 우지군 사업소에서 이렇게 일을 하댔는데, 그때 그 당시 그 같은 사업소에 격리하던 아가씨가 그러니까 같은 직장에서 이렇게 서로 일하면서 눈이 맞았다 그럽니다. 그 아가씨하고. 그래서 서로 뭐 말은 얼마 없었지만 매일마다 이렇게 만나고 그런 거 간에 뭐 사랑이 싹트고 아마 마음이 서로 문이 열렸겠지. 이래가지고 서로 결혼을 하는 데까지 이렇게 이르게 되는데요. 그 당시 그 아가씨 자체가 몸도 약하고, 그리고 또 자기가 몸에 병을 지내가지고 결혼을 하는 일에 대해서는 극히 아주 반대하고 그런 입장이었는데, 어서 오시라요. 안녕하십니까? 요구반장 농무가 여기까지 나오셨구만. 내래 속상해서 집에 있을 수가 있어야지. 왜, 무슨 일 있네까? 무슨 일은 우리 며느리 때문에 그러지. 집안도 볼품 없고 몸에 병도 있는 애민 아이가 어쩌다가 우리 집으로 시집 와서리. 북한에서는 어떤 사람이 1등 신랑감, 1등 신부감일까? 여자의 경우 복스러운 얼굴에 건강하면 1등 신부감, 남자의 경우는 군당 지도원이어야 하는데, 이 말은 5가지 조건을 줄인 말로 군에 갔다 오고 당원이어야 하고 지식이 있어야 하고 도덕성을 갖춰야 하며 마지막으로 원은 돈을 뜻한다. 내래 영숙이를 우리 며느리로 꼭 좀 찍어 놓았었는데 말이야. 아주머니도. 저리 고운 처자를 두고 쓰리. 또 누워있네. 또 누워있어. 꾀병 내지 말고 빨랑 일어나서 일하러 나가라. 어머니, 꾀병 아닙니다. 꾀병이 아니면 왜 이렇게 들어 누워있간? 응? 너래 누구 고생시키려고 우리 집에 들어왔네? 응? 의도가 뭐야? 내래 그게 궁금해 쭉 갔어. 어머니, 예민아, 노래 보는 것 좀 보라. 야, 니년 눈 한 번 정말 무섭구만. 응? 노동력이 중요한 북한 사회에서 병약한 여자가 환영받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까? 이게 뭐이가 이게? 응?
그나마 아들이 있을 때는 구박이 덜했지만 아들이 출장 등의 이유로 집을 비울 때면 시어머니의 구박과 학대는 차마 말로 할 수 없을 정도였고 시어머니로부터 가해지는 정신적 압박과 육체적 고통을 견디지 못한 며느리는 결국 병이 깊어져 죽게 되고 말았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슬퍼하는 아들을 지켜보면서도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죽음 앞에서 냉담하기만 했다. 그저 지난번에 반한 영숙 동무 말인데 생각해봤네? 아유 어머니, 그 사람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이러십니까? 그럼 평생 재혼 안 하고 쓰니 혼자 살 거이가? 북한의 재혼과 이혼 제도는 어떨까? 재혼을 하는 데는 특별한 규정이 없지만 이혼의 경우에는 다음 조건에만 가능하다고 한다. 첫째, 배우자가 감옥에 갔을 경우. 둘째, 배우자가 정신병인 경우. 셋째, 배우자가 성적 불구일 경우. 정말 며느리가 죽자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한테 자기가 이미 이렇게 점치고 뒀던 그 여자하고 재혼을 하라 이런 식으로 참 강압적인 그런 요구를 했고 아들한테 또 아들의 입장으로서는 비록 죽은 사람이지만 자기 첫사랑이고 정말 그런 자기 옛 애인에 대한 그 정, 끊기지 않는 정에 못 이겨가지고 그에 대해서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런 상태였다 그럽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세상을 떠난 얼마 후 아들이 출장을 가 시어머니 혼자 집에 있게 된 어느 날 밤이었다. 누구요? 사람이요? 귀신이요? 다음 날도 그 이상한 그림자는 찾아오고 정체가 밝혀졌다. 그리고 다음 날 시어머니는 급기야 알아놓기에 이르렀고 오랜 생각 끝에 정남은 아내의 친정집을 찾기로 했다. 정남의 생각에 이 모든 일은 아무래도 아내의 묘자리 때문인 것 같아서였다. 정남은 장인 장모에게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을 얘기하고 불법이지만 방해 눈을 피해서라도 아내의 묘를 옮기고 싶다고 제안했다. 그리곤 자네 좋을 대로 하기요. 북한에서도 음성적으로 명당을 가려서 조상의 묘자리를 삼고 있고 이렇게 좋은 자리를 봐주는 사람을 풍수쟁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집안에 나쁜 일이 생기면 남한에서와 마찬가지로 그들도 잘못된 묘자리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
결국 아내의 무덤을 파보게 된 정남. 아내가 정말 귀신이 된 것은 아닐까? 정남은 아내의 시신을 다시 묻어주고 더 이상 이상한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산을 내려왔다. 그러나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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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러십니까? 에? 어머니! 실제로 목이 좋은 또다시 나타난 아내의 혼령.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 정남은 안전부에 신고하려 하기에 이르렀고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안전부 요원들에게 증명도 할 겸 집안에 잠복해서 아내의 혼령을 기다리기로 했다. 믿기 어려울 만큼 빠른 속도로 달아나는 아내의 혼령. 건장한 그들이었건만 세 남자의 추적은 쉽지 않았다. 안전부 요원하고 아들이 추적을 벌였답니다. 그 귀신을 쫓아서. 그런데 그 귀신 자체가 뭐 이 안전부 요원도 훈련을 받은 사람이고 이 사람도 29살이면 상당히 젊은 사람인데 이 두 남자가 멀리 사라져가는 귀신을 쫓아가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그 귀신이 아주 날파람고 그렇게 사라지더랍니다. 어둠 속으로. 누구냐? 이 여자는 제 안 사람입니다. 뭐야? 동물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말기요. 이 여잔 김정남의 죽은 아내 최명숙이매. 아니 내래 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이런 뭐 남자는 자강도 자성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 자신 또한 아내를 미행하던 중이었는데 사라졌던 아내가 갑자기 숲속에서 나타났고 그래서 자신은 아내를 집으로 데려가려고 부축해가고 있던 중이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가 아내를 미행한 이유는 얼마 전부터 아내가 밤만 되면 어딘가로 사라졌다가 돌아오는 일이 반복돼 그 비밀을 밝혀내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었다. 동무, 어찌된 일인지 얘기를 해보기요. 모르겠습니다. 내래 매일 밤 악몽을 꾼 거 외에는 뭐가 뭔지 모르는 일입니다. 악몽을 꿨을 뿐 모르겠다니. 그런데 그녀의 꿈얘기는 정말 놀라웠다. 꿈이 시작된 것은 한 달쯤 전부터였는데 자신과 똑같이 생긴 여자가 나타나 그렇게 슬픈 눈으로 바라만 보더니 며칠이 지난 후부터는 자신을 어딘가로 안내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어느 할머니가 살고 있는 시골집 방문 앞까지 가서 사라져버리곤 했는데
그 집에 살고 있는 할머니를 보면 왠지 모를 미움이 치밀어 오르더라는 것이었다. 아침이 돼서 잠이 깨면 일어날 수 없을 만큼 몸이 피곤했고 발에 흙이 묻어 있는 게 이상하긴 했지만 그녀는 그저 모든 것이 악몽 때문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었다. 아이고 참. 믿을 수 없는 미스테리한 사건. 여기에는 깊은 내막이 있었다. 죽은 김정남의 아내와 귀신 행세를 한 여자는 쌍둥이였는데 어린 시절 고아가 됐고 두 아이를 키우기가 어려웠던 친척은 한 아이를 입양 보냈던 것이었다. 그렇게 입양됐던 아이가 죽은 정남의 아내 최명숙이었는데 시어머니에게 미움받고 한을 품고 죽자 쌍둥이 동생에게 나타났던 것이었다. 이런 미스테리한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는 것은 여하튼 북한도 우리 남한과 같은 민족이고 또 같은 민족이 사는 그런 땅인 것만큼 현재 남한에서 일어나는 이런 미스테리한 일들도 북한에서 같이 일어난다는 사실, 그리고 그러하여 남한 사람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해심을 가지고 또 폭넓은 그런 모든 면에서 더 깊이 알게 되고 그런 바람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